네, 오늘은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와 관련된 판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보시면요. 여기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왜 해임 처분을 했는지 사유를 한번 보시면은 사내 게시판에 특정 글을 써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임 처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사유로 삼았고요. 이 공단의 규정에 들어가 보면요. 38조 직원의 의무에 재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무 의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외에 직무 내적으로 뭔가 어쨌든 공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우리 배경 지식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러분 우리 징계 절차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징계 절차. 머릿속에 약간의 흐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이제 프린트를 이제 꺼내서 뒤져보시면 수업 시간에 같이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어떤 비위 행위가 의심될 때 바로 징계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징계 의결 요구를 합니다.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사유로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하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한테는 소집 통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도 통지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서면으로 진술을 할 건지 아니면 진술을 포기할 건지 징계위원회 출석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징계를 의결한 다음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될 겁니다. 징계 의결 결과 통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이 회사도 이렇게 이제 절차를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요. 징계를 요구하는 당시에는 어떤 것을 사유로 삼았냐면요. 이 사람이 게시판에 글을 총 2번 정도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7월 17일자 게시글이랑 7월 21일자 게시글의 행위를 문제 삼았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는 내용은 처음에 의결을 요구할 때는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의결을 요구할 때는 이 사람이 게시글을 2번을 올렸고 그게 문제된다라고만 얘기했지 그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는 나중에 이제 재심 절차나 이후에 좀 추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어떻게 판단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게시한 글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같이 전체를 전문을 읽지는 않을 겁니다. 공단에 뭔가를 이제 비판을 하겠죠. 특근 수당은 3급 이하만 적용된 지 6, 7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특근 수당이 보전 수당인지 아니면 기본급 보완 수당인지 막 문제를 삼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될 만한 표현은 뭐예요?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이 전능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도둑질을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뭐 어느 정도 신호인지 나는 알쏭달쏭하다. 그리고 뭐 1, 2급만 받던 특근 수당이 관리 수당으로 변경이 됐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서 주는 건지 나 의문스럽다. 그래서 뭐 고민도 없이 기초도 없는 그런 자들이 침 뱉고 있구나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어떤 정보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제 또 몇 달 뒤에 이제 글을 게시하는데요. 어떤 이 인력관리실장도 지사장에서 4개월 만에 발탁이 됐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는 금방 승진을 한 다음에 뭐 동네 지사장 사실 이것도 되게 조금 낮춰서 왜곡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몇 개월 하다가 또 본부 부서장을 하다가 또 지사를 거쳐서 이제 바로 서울 강남으로 와가지고 인력관리실장으로 부임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재임 기간이 1년에 턱없이 모자라고 4개월 지적도 한두 번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인력관리실장까지 온 데에는 좀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인신공격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공단에 거의 11,000명이나 종사를 하는 조직인데 이 인사발령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나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글을 남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게시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해달라라고 의결을 요구했는데 이후에 이게 품위 손상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슈도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거는 갑자기 징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취업규칙 징계 규정에서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사유를 들어서 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 처분을 하되 위원회는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 증명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징계 사유로만 삼아야 된다?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유만을 심리 대상으로 하여야 되지 그 사유를 수정하거나 여기서는 처음에 게시글 자체를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가 보니까 이 게시글만으로 해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에 찾아낸 다른 비행기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수정하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의결 이후에 발생한 다른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게시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가 갑자기 이게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거야 라면서 사유를 추가한 사정이 있었죠.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사유를 추가한 게 있었고 그리고 변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징계 해고했다며 설령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없다타 그것과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해서 무효다. 요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우리 법률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잘못한 게시 행위가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되는지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징계 사유에서 중요하게 요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그쵸? 심할서 제출하는 거 거부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언론활동이 있었죠. 근로자의 언론활동이 우리 총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오죠. 근로자의 언론활동은 두 번 나옵니다. 징계에서 이제 한번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노조법으로 가서 조합활동의 일부로 한 유인물 배포, 그것을 이유로 이제 징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언론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찾으셔야 됩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 문헌이 우리 공단 너무너무 좋고 우리 팀워크 너무 좋고 막 자랑하고 칭찬하는 글이면 굳이 그거를 징계 사유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뭔가 내용이 문제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문제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문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거기다가 어떻다? 플러스 일부가 허위, 약간의 거짓말도 붙어 있고요. 약간 과장되거나 뭐 왜곡된 부분이 일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배포한 목적을 봐야 됩니다.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목적이 이런 것이고 플러스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서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이라면 무엇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그 공단에서 뭐를 문제 삼았는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근로자가 게시글을 두 번 작성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표현 막 약간 전응아, 무슨 놈, 에라이 태 뭐 이런 표현들을 한 문서를 하나 게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관리실장 저렇게 빨리 좀 뭔가 승진하다니 이거 이제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인사기준 공정하게 운영이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글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징계 사유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뭘로 판단합니까? 이 판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눠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뭐 전응아, 무슨 놈 요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격, 신용, 명예 훼손될 우려가 있고 설령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것이 있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있고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어떻다? 징계 사유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인정했어요.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요 판례를 적극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4개월 만에 갑자기 뭐 지사장에서 또 이 다음에 본부로 왔다가 본부에서 잠깐 평택지사 거쳐서 이렇게 강남에 핵심으로 이제 그 자리로 온 것이 외관상 이제 여러 자리를 잘 거친 것처럼 봐가지고 이렇게 인사 그런 기준을 회피해서 이렇게 그런 비리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특정 인력관리실장의 명예, 회사 내부에서 비리로 됐다면 그런 명예가 훼손되거나 실추될 우려가 있죠. 그리고 뭐 동네 지사장 이런 것들이 사실 다소 왜곡되거나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그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 회사 공단의 인력관리 좀 공정하게 운영을 해라 라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의 목적이 있고 실제로 그 지사장이 4개월 해가지고 인력관리 실장을 간 게 맞다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어떻다? 그것을 가지고 징계할 수는 없다. 정당한 활동범위다 라고 해서 얘는 사유가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뭘 봐야 되죠? 나중에 가서 사유 추가. 처음에는 게시글 작성한 것만 문제로 삼았는데 나중에 가서 갑자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야. 이렇게 문제 삼은 게 될 거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야. 나중에 문제 삼은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앞에 판례에서 봤죠? 나중에 가서 갑자기 사유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유의 정당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보시면은 절차 측면에서 이 사람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요. 30분 전에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절차의 정당성에서도 나중에 잘 보셨겠지만 30분 전에 이제 출석 통보하는 것은 어때요? 근로자가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통보한 것은 사전 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부적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유, 절차 모두 정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던 사건입니다.